안녕하세요. 생각형 인간 정영환입니다. 제가 롱폼으로 어떤 콘텐츠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숏폼에서는 뭐 철학이나 역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기노업으로 다루기에는 제 내공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나마 제가 20대 또 사회초년생에 가장 가까운 아나운서다 보니까 고민과 생각, 경험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생각형 인간 첫 번째 주제는 돈입니다. 저의 20대를 가장 괴롭혔던 주제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96년생 한국 나이 31살, 이제 아나운서 5년차가 됐고요. 어린 시절에 경제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나운서라는 꿈도 사실 돈 때문에 포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당장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해결해야 했어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곧장 휴학을 하고 좀 생업전선에 뛰어들기도 했었습니다. 개인 사업도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폐업의 과정을 밟고 아나운서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적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도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생각들을 좀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청년 세대 막막한 건 사실인데 이제 경제관부터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친구들이나 20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막 200억? 1000억대? 좀 터무니없기는 뭐 조 단위까지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순자산은 한 33억,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강남 아파트가 뭐 40억, 60억 막 이렇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세대수만 생각을 해봐도 상위 1%만 해도 50만 명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고 또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면은 자수성가라고 해야 할까요? 대학 가고 이제 취업 잘했다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뽑는 게 정년퇴직까지 시켜야 하는 하나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한 명을 공채로 뽑아서 정년퇴직을 시키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계산을 할까요? 통상적으로 30-40억, 직무에 따라서는 50억 정도를 든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은즉슨 우리가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돈이 30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금도 내야 할 거고 그 안에는 복지나 그런 여러 금액들이 포함된 가격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자산, 부를 쌓는 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검색창에다가 낙원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보유한 자산, 내가 원하는 명목 수익률, 기대하고 있는 1년의 수익률이 얼마 정도로 할지, 인플레이션 한 3-4% 정도를 반영을 해서 은퇴를 언제 할지를 넣으면 그쯤에 내가 얼마를 모으는지가 나옵니다. S&P 500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7%부터 공격적이신 분은 20%까지 한번 넣어보시면 재미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런 투자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볼까요? 첫째는 시드머니고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사실 시간에 장사가 없는데요. 먼저 시드머니. 이 시드머니를 키우려면은 많이 벌거나 적게 써야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커리어의 시작을 여행에 미치다라는 곳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인턴 때 한 월급이 150만 원, 180만 원 정도가 됐고요. 3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연봉 이상으로 회사 돈으로 여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마저도 내 임금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친구들보다 일찍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좋았는데 언젠가는 이제 고연봉이 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연봉 때문에 내 직업을 스스로 폄훼할 게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돈이 돈을 벌게 하는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월 수입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지출을 많이 줄여야 했어요. 청년 세대에서 이제 지출 출혈이 가장 큰 부분을 꼽자면 주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취를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경우 숨만 쉬어도 50만 원, 100만 원까지가 그냥 훅훅 생활비로 나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기청이라고 하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1%대 금리에 한 1억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딱 그 신대방 자치촌에 원룸을 구해가지고 이자에 관리비 포함해서 12만 원, 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 내외로 주거비를 해결을 했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회사에서 많이 해결을 했고 약속도 좀 줄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돈을 잘 아끼는 편은 아니라 친구들 다 학교 다닐 때 먼저 일하는 것도 서러워서 스스로에 대한 보상 합리화로 하고 싶은 거는 곧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대신
소비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거든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값어치를 벌어다 줄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주는 소비를 우선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노트북, 아이패드,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선시했고요.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노트북 채널에도 보시면 영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 좀 부끄럽긴 한데 한 투자 운용사랑 언론사가 같이 영상 공모전을 열었어요. 이게 ETF 상품을 이제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거였는데 2020년 10월 26일 날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때 제가 소개했던 ETF 요거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지수 투자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지수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벌릴까? 이걸 한번 보면은 2020년 10월입니다. 26일, 27일 이때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쯤이죠? 오늘날의 가격까지 한 160% 정도가 찍힙니다. 저도 투자 오래 했지만 그냥 여기에 다 전 재산 넣어놨으면 훨씬 더 돈이 많아졌겠네요. 3배 정도 자산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요. 아껴 쓰고 꾸준히 오래 투자해라. 너무 식상하니까 자신 있게 2030 한정 종목 추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접니다. 반응이 좀 싸늘한데요. 나라는 가치주에 투자를 하자. 자기 자신이라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S&P 500 기대 수익률을 7%에서 8% 정도 연간으로 잡죠. 공격적으로 뭐 기술주에 투자를 해도 10%에서 12%.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이 시드가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조금 퍼센테이지 움직이는 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럼 나는 내가 1년에 내 몸값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제가 거시경제랑 시장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지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발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게 20대, 30대 이때인데 그러면 나한테 스스로를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집중을 했을 때 내가 1년에 10% 성장을 못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받은 월급의 이제 모든 잉여 금액을 절반은 금융 투자, 그러니까 우량주나 ETF에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경험 소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장비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뭐 배불리 먹고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라 뭐라도 남기자.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험 소비로서 이거를 쓴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달리는 댓글들, 좋아요 수, 리포스팅 이런 숫자들로 결국에는 취업을 하는데 나의 하나의 증거물로서 쓰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라는 생각으로 했고 실제로 그 덕분에 여행에 미치다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일을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식 투자에 재미가 들면 코인도 마찬가지고 계속 차트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거에 신경 쓰여서 내일에 집중하기가 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트레이딩을 최소화하게 된 게 코로나 전부터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졸업하고 세계 일주하려고 모아놨던 한 2~3천만 원 되는 돈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손절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냅뒀더니 백신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원래 있었던 돈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갖게 됐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다가도 한순간에 생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저는 원래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를 진학했었는데 사실 가정 형편이랑 이런 것 때문에 접었던 감이 있었거든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접었다는 아나운서에 다시 도전해보자. 그렇게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꾸준히 적립식을 하고 주식을 모아가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베팅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다 수익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반반에 나눠서 반은 금융 투자를 했는데 적립식은 저는 좀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따진 게 있다면 RSI 과매수 과매도 지표를 좀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 주봉, 월봉별로 봤을 때 30 아래를 터치하면은 이게 좀 저가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Fear and Greed라고 검색을 하시면 CNN 비즈니스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왕이면은 Extreme Fear고 RSI가 이제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인 노하우로 이렇게 주식을 모아가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는 일에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 제가 와닿았던 거는 진짜 그냥 시간의 리스크를 녹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나운서로 막 적응을 해나가면서 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투자 어플도 설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쯤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11월
12월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70%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좀 더 가서도 쭉쭉쭉 올라가다도 2024년도 3월 달에도 21% 빠졌고요. 24년 6월 33%, 40% 이렇게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계속 차트를 보고 주식을 신경 썼으면 아마 무서워서 그동안 번 거라도 먹으려고 패닉셀을 했을 것 같아요. 금융 투자도 하지만 내가 나라는 종목에 경험 투자를 함으로써 이 종목을 상장시키려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의 등락에 좀 일희일비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킵 고잉입니다. 제가 뭐 엄청난 투자 수익을 벌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돈벌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저는 미뤘거든요. 저도 어떻게 장가가지? 어떻게 내 집 마련하지? 아이는 어떻게 나중에 키우지? 착잡하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웅덩이에서 매수를 하고 나의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저도 이제 30대를 이제 열고 있는데 주변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워낙 좀 열악하게 자랐던 관성도 있으니까 죽으란 법은 없다. 시간에 장사 없으니까 멀리 보고 나는 내 일에 커리어에 집중하면서 투자도 이제 좀 더 패시브하게 하면서 내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형 인간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는 종목을 상장시키는데 집중을 하자. 서론을 시작하는 제 돈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으로 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요. 공감이 된 부분들,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그냥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용기 내서 앞으로도 실컷 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형 인간 정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상 가자! 가자!